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시 한 편인데요. 가을바람의 구애입니다. 가을바람이 사랑을 속삭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마음이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께서는 가을바람의 구애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나 뭐랄까 느낌 같은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뭔가 좀 아련하면서도 끈질긴 느낌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시의 첫 구절이 가을바람이 불어온다, 사랑의 노래를 실어 이거잖아요.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좀 간절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시가 가을바람을 통해서 어떤 사랑 이야기를 펼쳐내는지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시는 그 접근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이 가을바람이라는 자연현상에 마치 사람처럼 감정이나 의지를 불어넣고 있거든요. 이걸 문학에서는 보통 의인화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바람이 그냥 배경이 아니라 사랑, 또 그리움, 그리고 시간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바람을 끊임없이 다가와서 마음을 전하려는 존재. 그러니까 구애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그렇군요. 와, 바람이 주인공인 사랑 이야기라니 되게 신선한데요? 오늘 저희는 이 시를 통해서 그 가을바람에 실린 섬세한 감정의 결, 또 눈앞에 그려지는 듯한 이미지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 시만의 독특한 방식을 함께 좀 깊이 느껴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바람의 속삭임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시의 시작, 가을바람이 불어온다, 사랑의 노래를 실어. 이 구절부터 보면 바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네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노래고, 또 뒤에 보면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 그리움이 조용히 스며들고, 여기서는 그리움이라는 감정까지 전달하고요. 이건 뭐랄까, 바람이 감정을 배달하는 특별한 메신저 같다, 이런 인상을 주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람은 여기서 단순히 부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진 존재처럼 행동해요. 속삭임처럼 스치는 바람결, 이런 표현은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심지어 내게 말을 걸어오네라고 하면서 직접 소통을 시도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네, 이렇게 말하면서 듣는 이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바람의 인격을 부여하니까 보이지 않는 감정 있잖아요. 사랑이나 그리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마치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만들고 그걸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바람의 역할을 아주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바람이 찾아오는 배경이 고요한 오후, 잔잔한 햇살 속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인 풍경이잖아요. 청취자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른한 오후에 햇살 아래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뭔가를 속삭이는 그런 장면이요. 이 고요함이 시 전체에 흐르는 좀 중요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 고요함과 침묵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에서도 사랑은 침묵 속에서 살짝 떨리고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건 아마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뭐랄까 요란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조용하고 미묘한 어떤 떨림 속에서 더 깊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배경의 고요함이 방금 말씀하신 바람의 능동적이고 끈질긴 메시지 전달 방식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는 거죠. 온 세상은 조용한데 오직 바람만이 계속 다가와 속삭이는 모습. 이 대비 덕분에 바람의 목소리,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요. 아, 그렇군요. 조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삭임이 더 잘 들린다. 네. 그리고 가을이라는 계절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이미지들도 진짜 풍부하게 사용되었어요. 귀로 들리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그렇고, 특히 단풍잎은 작별처럼 떨어지네. 이 구절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되게 강렬하게 와닿아요. 이런 가을 이미지들이 시의 분위기에 어떤 깊이를 더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학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특히 이제 아름답게 물들었다가 지는 단풍잎 같은 경우는요, 보통 시간의 흐름 혹은 어떤 것의 마무리, 아니면 지나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아쉬움이나 쓸쓸함, 이런 걸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작별처럼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그런 해석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고요. 그런데 이 시가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렇게 덧없이 사라지고 끝나는 가을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결코 변치 않는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모순, 그러니까 찰나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병치를 통해서 시는 사랑의 가치를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마치 쓰러져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오롯이 빛나는 그 사랑의 영원성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듯이요. 뭐랄까, 사라짐을 알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영원을 노래하는 거죠. 사라짐을 알기에 영원을 더 절실하게 노래한다. 와, 정말 인상적인 해석인데요. 듣고 보니 바람의 모습 자체도 딱 한 가지로만 그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날아와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달콤하고 고요한 멜로디를 들려주는 모습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섬세한 연인 같다가도 휘어지는 나뭇가지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불어오는 모습에서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이중성이야말로 이 시가 보여주는 바람, 그리고 바람이 상징하는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달콤하고 고요한 멜로디, 위안을 주지만 동시에 삶의 거센 풍파,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을 견뎌내야 하는 강인함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실현과 혼동 속에서도 바람은 결국 고요를 되찾아 다시 평온하게 불어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랑 역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지속될 수 있는 힘, 일종의 회복력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강인함, 이 두 가지가 모여야 비로소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완성된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인지 시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사랑의 지속성, 뭐랄까 영원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사랑의 메아리는 끝없이 맴돌며 사라지지 않네. 밤새 타오르는 영원한 사랑의 불꽃,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계절이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을바람의 사랑, 이런 구절까지 나오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작별처럼 떨어지는 단풍잎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시간을 초월하는 느낌을 줍니다. 맞습니다. 시인은 의도적으로 변화하고 쓰러지는 자연현상, 그러니까 계절이나 낙엽 같은 것들과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나란히 놓고 그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흘러가죠. 시에서도 침묵의 목격자인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네 라고 표현하고요. 하지만 사랑은 그 시간의 흐름마저 넘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운명의 회오리 속에서도, 즉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사랑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다정하게 스며드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시련이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상당히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시를 이렇게 가만히 음미하다 보면요. 눈으로 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들도 계속해서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나뭇잎 스치는 소리나 바람의 목소리, 고요한 리듬 같은 소리들도 그렇고요. 스치는 바람결이나 내 마음을 흔들어 놓네 같은 표현은 피부에 와닿는 느낌 혹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울림 같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시각적인 묘사를 넘어서 청각, 촉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의 감각까지 동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오직 심장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고요한 리듬이 마음 깊이 울리네. 이 구절은 정말 압권이죠. 이 구절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거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으로 직관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리나 증명을 넘어서서 그냥 알게 되는 그런 종류의 깊은 이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오직 심장만으로 들을 수 있는 리듬이라. 정말 시적인 표현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시의 제목, 구애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까요?
시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고 나니까 이 구애라는 제목이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가을바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구애라는 행위를 그려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에서 가을바람이 보여주는 모든 행위가 바로 구애라는 개념의 완벽한 시적 형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변해도 때로는 거센 비바람, 회오리 바람 같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드러움에서도 동시에 끈질기게 자신의 존재와 메시지, 사랑의 노래를 전하려고 하죠. 이것이야말로 구애의 본질 아닐까요?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시의 마지막 구절인 마치 가을바람이 끝없이 구애하듯 쓴 바로 이 점을 명확히 하면서 변치 않고 끊임없이 다가가는 사랑의 모습을 바람에 빗대어 보여주면서 시 전체를 감싸 안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큰 속삭임, 멈추지 않는 다가감, 그게 바로 가을바람의 구애였네요. 오늘 함께 살펴본 시 가을바람의 구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가을바람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끈질기게, 때로는 한없이 부드럽게, 또 때로는 시련을 이겨내는 강인함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지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었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가을 풍경 속에서 오히려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시끄럽지 않지만 오직 심장으로만 들을 수 있는 그 조용한 사랑의 리듬을 느끼게 해주었죠. 결국 이 시는 가을바람의 목소리를 빌려서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늘 존재하지만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랑의 끊임없는 속삭임을 아주 섬세하게 포착해낸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이 바람이라는 보편적인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깊고 복잡한 감정인 사랑을 이토록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시, 그리고 은유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자연현상이기에 오히려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는 거죠. 이렇게 자연의 목소리를 빌려서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세상을 문득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를 함께 곱씹어보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떤 잔잔한 울림이나 새로운 배경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가을바람 소리가 들려올 때, 혹은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문득 바라볼 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속삭임이나 메시지를 듣게 되시나요? 어쩌면 자연은 혹은 세상은 청취자분 각자에게 건네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시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